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고 알려지면서 잡곡밥을 주식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당 수치를 조절하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당이 높은 흰쌀밥보다 고른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잡곡밥을 더욱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잡곡밥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 넣어야 하는 곡물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만약 잘못된 곡물을 넣어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면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으로 잡곡밥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 잡곡밥의 함정, 부작용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넣지 말아야 하는 잡곡 3가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엔 요약 정리까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며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잡곡밥의 함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잡곡밥이 백미밥보다 영양이 풍부합니다. 섬유질,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잡곡 100g당 평균 5에서 8g 들어있습니다. 만약 잡곡으로만 밥을 지어 먹는다고 하면 한 끼에 약 300g에 15에서 2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하루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25g, 성인 여성의 경우 20g입니다. 아이는 이보다 적은 15에서 20g이 권장됩니다. 그렇기에 세끼 모두 잡곡밥을 먹을 경우 권장 식이섬유량을 초과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식이섬유는 몸에 좋은 성분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식이섬유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 유해 물질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식이섬유 섭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유해 물질만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까지도 흡착해 배출하게 됩니다. 또 식이섬유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쉽지 않은 성분입니다. 특히 치아 및 소화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성인에 비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위장 질환자라면 잡곡밥 섭취 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잡곡밥을 먹으면 소화가 더뎌지고 위에 포만감을 줍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양 섭취가 줄어드는 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잡곡밥보다는 쌀밥을 먹는 것이 낫습니다. 평소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위장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곡은 백미와 달리 정제되지 않아 소화 흡수율이 낮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소, 탄산, 가스가 생기며 장을 자극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포인트 한번, 잡곡밥으로 3끼를 모두 드신다면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가 이루어지고 몸에 좋은 영양분들의 손실이 옵니다. 또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량 계산은 마지막 부분에 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다양한 잡곡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여러 종류의 잡곡을 섞어 밥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잡곡을 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잡곡까지 섭취하고 소화 흡수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3가지 잡곡만 백미와 함께 섞어 섭취하는 것이 소화나 영양소 섭취에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몸에 맞는 잡곡은 무엇이며 안 맞는 잡곡은 무엇일까요? 1. 현미. 최근 번역 출간된 책 플랜트 패러독스는 현미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중 하나로 분류해놨습니다. 현미 등 통곡물의 섬유로 된 껍질과 겉껍질, 겨 안에는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과 소화 효소의 작용을 막아 성장을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인자, 그리고 장내벽의 틈새를 만드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렉틴 등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저자인 스티븐 건드리 박사의 주장입니다. 또한 현미에 함유된 피틴산이 철분이나 칼슘 등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빈혈과 골다공증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현미만 먹은 그룹에서 변을 통해 배출된 칼슘과 인 등의 미네랄량이 백미만 먹은 그룹에 비해 많았다는 실험 결과가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현미의 독성물질로 지목된 비틴산이나 렉틴 등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틴산은 현미뿐 아니라 곡류, 아마씨, 들깨, 참깨 등 다양한 곡물과 대부분의 콩류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이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지만 몸에 해로운 중금속을 배출하며 혈전을 예방해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등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렉틴은 동식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복합체로 세포막의 당 분자와 결합해 세포의 응집, 분열, 기능 활성화 등에 관여하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강낭콩의 피토헤마글루틴인, 미래의 WGA나 글루텐 등 수천 종이 존재합니다. 식물 속 렉틴 역시 질병과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항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차단, 면역 증강 등 렉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틴산, 렉틴뿐만 아니라 식물 속에 함유된 다양한 화학물질은 과다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양이라면 오히려 유익하다는 호르메시스의 원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식물 속 화학물질 중 상당수는 식물이 자신을 공격하는 다른 생명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성 성분이지만, 식물과 그 식물을 먹으면서 생존한 인간 간 오랜 상호 과정을 통해 그런 성분들이 오히려 인체에 유리한 스트레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것이 호르메시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 특정 렉틴이나 비틴산은 위에서 위산에 의해 분해되며 입안과 장내 박테리아들도 이들의 위험성을 약화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물질을 줄여왔습니다. 가령 콩 속의 렉틴은 익히거나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1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며, 비틴산, 트립신 억제 인자도 이런 과정을 통해 대폭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메시스의 원리를 역으로 해석하면 특정 음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지나치게 먹을 경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 검은 콩. 미국 건강 전문 웹 베이웰 헬스에선 갑상선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안 될 금시 식품으로 검은 콩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 콩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과다 섭취 시 요오드를 배출시켜 갑상선 호르몬의 체내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평소 갑상선 관련 약을 섭취하거나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 말고도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분들인데요. 그 이유는 검은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여성 건강을 강화시켜주는데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과다 섭취 시 체내 에스트로겐 주기를 교란시켜 악성 종양인자를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임산부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은 콩에 함유된 퓨린, 파이토에나글루티닌 등 독성 성분은 완전히 익히기만 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올바른 조리 방법이 중요한데요. 검은 콩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물에 하루 정도 불리시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3. 보리. 차가운 성질을 가진 보리는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이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과 같은 위장 관련 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요. 또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섭취해도 위장과 관련된 질환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체할 수 있으니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와 소아, 노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1. 잡곡밥에 많은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한 끼에서 2끼가 권장량입니다. 2. 현미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권장량과 같이 권장량만 섭취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3. 검은 콩은 무조건 불리고 익혀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4. 보리는 차가운 성질로 인해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잡곡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물처럼 마시면 혈전을 녹여주는 신비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